자, 시작합니다. 자, 이런 문제집 23페이지예요. 네, 23페이지에 6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국토기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6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자,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미칠 거예요. 기초조사를 미칠 것이고 O X입니까? O.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죠? 네,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합니다. 근데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이죠. 자, 공청회 개최를 미칠 것입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2번 위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공관리계획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세 가지가 포함되죠. 줄 것이십시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지역성 분석이 포함됩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지역성 분석 영상이 포함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3번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도시공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미칠즉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도시공관리를 위반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정확하죠? 옆에 지고요. 옆에다가 요약집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참고라고 뭐 적어놓고 지금 요약집 펴면 안 돼요. 요약집 27페이지 참고라고 막 적어놓습니다. 적어두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4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민에겐 정치 생략할 수 있죠? 네, 생략 요건 맞습니다. 그리고 줄 것이십시오. 용도, 지역, 용도 주고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줄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주고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손 떼고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정지 대상 맞습니까? 네,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6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제 6번과 관련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자,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대전시 녹지지역입니다. 여기 대전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의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의 대전시 녹지지역이에요. 자, 이 30만 제곱미터의 대전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합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되고요.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자, 지금부터 이걸 예를 듭니다. 자, 대전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이 어떤 절차로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세 가지 단계. 일단은 제일 먼저 절차 어떻게 되죠? 기초조사합니다. 이 단계 지금 생각나야 됩니다. 기초조사를 한다. 기초조사한다. 두 번째 뭐하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꾸 외워야 됩니다.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민 의견 정치.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되고요. 자, 여기서 청소를 결정합니다.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합니다. 위반되면서 결정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협의 및 심의.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책 위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안이 위반이 돼요. 정책안건으로 상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정책안이 올라간 거지 정책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자, 이것을 이제 정책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와 심의 이렇게 모두 5가지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 정책이 생산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하나씩 점검할게요. 자, 그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입니까? 의무규정입니까? 의무규정이다. 조사 청약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근데 의무규정이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는 생략 가능해요. 기초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조심해야 될 거.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에도 그대로 준용되죠. 근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생략 규정은 없어요. 여기만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 내용에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우리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잖아. 작년에 시험 나온 거죠. 뭐가 포함되죠 아까?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근데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세 가지. 저를 보고 아까 나왔죠. 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현상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초조사도 생략할 수 있고 환경성 검토, 토지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모두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잠깐 좀 다녀와야 돼요. 여러분 요약집 27페이지인데 요약집 27페이지를 위로 올려요. 요약집 27페이지를 올려가지고 27페이지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요약집 2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7페이지. 요약집 27페이지 오셔가지고 박스 있습니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 사유 등 박스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개 나와 있어요? 4개. 가부터 라까지 4개 나와 있잖아. 자,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때 도심지는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이잖아.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때는 그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합니까? 아니합니까? 아니요.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번에 봅니다. 지구단위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몇 퍼센트? 2%에 미달되거나 외웁니다. 그리고 라번 내려와요. 두 번째 줄에 지구단위구역 내용의 너비 12m 이상,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거나 그리고 지구단위구역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대규모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2번, 양가로 2번.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환경영향평가 우선 미술 거뒀죠.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은 가하고 나는 꼭 해야 돼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으로부터 5년 내에 이미 토지성 평가를 했거나 그리고 아까 이거 문제 나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토지외 용도지역 지정할 때 이거는 아파트 짓기에 적합한지, 상가 건축에 적합한지, 공장 건축에 적합한지 토지성 평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재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재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에는 재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일 5년 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했거나 재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되게 될 토지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요약집을 두고요. 손대지 말고 이제 거기만 살펴보면 됩니다. 거기만 들고 여기 딱 집중. 자,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오후에 무엇을 복습하셔야 될지 지금 다 하나씩 챙겨드리는 거예요. 챙겨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죠.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는데,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공청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는 그거는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에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주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일일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정책 위반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공청회 열어서 패널들 와서 참석하고 그냥 진행하면 끝이에요. 주민들은 방청객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가끔 의견이 있으면 손들고 발언기에 의견이 많은 할 수 있어요. 직접 의견서 제출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합니다. 왜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구속제 행정계획이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6가지 정책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직접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기초조사에 준용되지만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가지고는 뭐죠? 공고 연락. 그리고 요거나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자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자는 공청이 아니고 뭐죠? 공고 연락. 이거 말이 되죠. 예를 들면은 대전시 녹지적 30만 주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정책 위반 사항을 해당 지역 대전지에서 발간되던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대전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요. 공고는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위반한다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알려주고 관련 서류를 며칠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켜서 이 열람기간 내에 시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야.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니까 이렇게. 열람기간 내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거야. 그때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은 무시합니까? 이번에 반영합니까? 이번에 반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주민이 제안한 사항이 대전시 조례가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그때는 다시 재공고합니다. 재공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또 들어야 돼요. 재공고 열람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또 듣게 합니다. 이런 교재 25페이지 와요. 여러분 요약집 25페이지 한 장 앞으로 오면 되죠. 요약집 25페이지 한 장 앞으로 오면 오른쪽 저위에 봅니다. 오른쪽 저위에 방과로 2번 주민의견 청취 나와 있습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저는 공청이라고 적었습니까? 공고열람입니까? 공고열람. 그 자리에 절대로 올 수 없는 단어가 뭐죠? 공청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공고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읽어보고 2번에 공고열람 기억본에 나와 있죠? 의견서 제출 나와 있죠? 여기까지 설명 지금 다 드린 거예요. 저 밑에 내려와요. 리얼번. 재공고열람 나와 있습니까? 이런 거 넣으면 수험시험 딱딱 당하죠. 그래서 재공고열람의 별표예요.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드립니다. 출거십시오.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지장군수나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고자 할 때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고자 할 때 지금도 줄 거예요. 그 내용이 손대고 해당 시군의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사항인데 다 줄 거 있죠. 그 경우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그 내용이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사항인 때는 줄 것입시오. 계속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다시 공고열람하게 되니까 재공고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서 재공고열람 절차가 있다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나갈 때마다 그 조문을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거기 됩니다. 그대로 책은 만지지만 그대로 두고 페이지를 거기만 살펴보면 되는데 됐죠? 거기만 들고 만지지 마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시켜서 열람기간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제출받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 무시합니까? 반영합니까? 반영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반영할 때 그 사항이 조례가 정하는 중요 사항일 때는 다시 공고 열람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또 드려야 되는 거야. 재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여보세요. 국방상 국가안전보障도시군 가령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국방상 국가안전보障기밀을 요하는 중요 사항일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버리면 기밀이 누설되겠죠.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障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시군 가령으로 위반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잘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것은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그때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할 때 손 암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요약집 그대로 두고 있죠? 눈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서 26페이지, 요약집 26페이지 저 위에 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나와 있습니까? 이거 오해 좀 대충 외우십시오. 이런 거 대충 외우면 돼. 보면 기억날 정도로. 쪽지 적어서 암기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외운다고 한 문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한 줄 들어가지. 외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줄여서 어떻게 볼까?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광역시설 설치 준비 계량. 그리고 그 밑에 도로 중 주간선 도로, 철도 중 도시철도, 자동차 정류 중 정류장 중에서 화물입니까? 여객입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학교 중 대학. 공공청사 중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집 갑니다. 문제집 보세요. 문제집 오셨습니까? 네. 6번 문제 다시 봅니다. 6번 문제. 23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자, 국토교법상 도시공간구역 위반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공간구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기초조사와 공채에게 관한 규정을 추정한다.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은 추정하는 거 맞죠? 공채에게 관한 사항은 추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도시공간구역이 위반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합니까? 공고열람입니까? 공고열람 절차를 통해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집니까? 2번. 위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공간구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적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맞습니까?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는 아까 뭘 생략할 수 있죠? 토지적 성평가 아니할 수 있죠. 그리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준칙적인 정치를 생략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죠? 네, 저 좀 볼까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거,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 또 그 다음에 뭐죠? 광역시설 설치 정비 계량. 책 찾으면 안 돼요. 광역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중 중앙선 도로, 철도 중 도시철도, 학교 중 대학, 공공청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하죠. 공부는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는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갈고 닦은 게 벼락치기 아니었습니까? 평소에 놀다가. 그래서 공부는 프로는 마지막에서부터 하는 거라고. 지금부터 이제 서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문제풀이 시간 이후로는요, 주변의 분에게 혹시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0.1%도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마요. 예를 들면은 오빠의 공부 몇 점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난번 모의고사 몇 점이었냐고 물어보니까 26점이래. 아니 26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문제 풀이 시작하기 전에 맞죠? 근데 오빠야 26점 안 된다. 지금 26점이면 1차 위험하다. 그래도 오빠니 올해 내년 1년 동시에 해야 된다. 아니 지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26점은 마음도 좀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분 어디 날개가 꺾여버려요. 맞잖아요? 근데 오빠야 공부 몇 점 걸렸는데 26점이다. 오빠는 된다. 맞잖아요. 오빠는 된다. 오빠야 안 되면 내가 장찌 이렇게. 그 동생 장찌는 거 보시겠어 이분이? 집에 가서 쭉 자고 가실 거야. 맞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을 때 한마디 해주라고. 오빠는 된다. 그 오빠는 합격합니다. 그래서 0.1%도 부정적인 얘기는 주고받지 마. 하지도 말고. 알겠죠?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죠. 다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문들이 다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고. 풀어준 문제와 관련된 지문만 그냥 그 중에서 반만 하시면 됩니다. 맞죠? 할 수 있지. 공법은 45주만 넣으면 되고요. 중개수법 80주 넣으면 되잖아. 최악의 경우에도 살아서 들어오면 되거든. 가능해요. 그래서 2차는 본래 7달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2차 모의고사 과거를 묻지 않겠었는지. 과거가 물을 테니까 8월 말에 공권 40점 넘어서면 되고요. 진짜입니다. 8월 말에 모의고사 40점 넘어서면 그분은 탄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합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시면 돼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이 봅니다. 24페이지 8번이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집중해요. 1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해야 한다. 정확하죠? 2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민의견 청취를 책량할 수 있다. 정확하죠? 네. 3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반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시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오면 됐습니까? X.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입니까? 공고일람입니까? 공고일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공청회 개최 자체가 없죠? 공청회라는 단어가 보이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전부 지어낸 거죠. 3번이 정답이죠. 다음 4번. 제출된 의견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이 별표의 이 지문 별표하시라고요. 제출된 의견이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그 제출된 의견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 사항인데 줄쭉 끄십시오. 제출된 의견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 사항인 때는 손대고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에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뒤에 적으십시오. 제일 뒤에 적으십시오. 공고입니까? 재공고입니까? 재공고 열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제해서 재공고 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 알면 되나니까. 안 낚이면 돼요,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 지나갈 때 읽으면 되죠. 다음 5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줄 것이죠. 이를 위법한 것으로 판례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 정답이죠? 3번. 9번입니다. 9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요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여기에 들은 거 아닙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위반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맞죠? 2번 도로 중 주거함선 도로 맞죠? 3번 철도 중 도시 철도 맞죠? 4번 학교 중 대학 맞죠?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 9번 통제암기. 그리고 10번 갑니다. 10번. 자, 10번 문제를 하기 전에, 자, 또 앞을 보시고요. 자, 앞을 보시고, 10번 문제. 자, 고개 들으시고, 입을 좀 놓을까요? 네, 입을 좀 놓으시고. 자, 따라합니다. 문제 풀이 좀 힘들어요. 집중해야 되니까. 자, 들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더 들고. 자,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고 뒤로 갑니다. 한번 하세요. 첫날 너무 다 그쳐서 미안해요. 다음 주엔 더 다 그칩니다. 안 외우면 난리 납니다. 오늘 풀어준 문제 내고. 자, 여기서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때 이제 오늘 풀어준 문제를 제가 읽어드려요. 읽어드리고, 가만히 듣고 O와 X로 판단하셔야 돼요. X면은 어디가 틀린지 물어봅니다. 그 대답하시고 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 틀리면은 옆에 서서 들으면 돼요. 그 시간에. 알겠죠? 네. 근데 그 옆에 서서 들으면 잠도 안 오고 괜찮아요. 한 번씩 그렇게 서는데. 근데 민망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서요. 한 달 지나면 다 서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두세 번은 쭈삣쭈삣 하는데 나중엔 틀리면 그냥 방방에 서서 하시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괜찮아요. 자, 시작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그래서 지금은 자료를 보면 안 돼요. 자료 보지 말고 그냥 이름 집중해요. 자, 위반된 도시군 관리 누가 결정하냐면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보면서 외워요. 지금 외우면 되죠. 보고 외우시라고. 위반된 도시군 관리는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당구서 신청하면 결정할 수도 있고. 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인구가 50만 넘으면 무슨 시라 그러죠? 대도시. 대도시는 누가 결정하죠?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건설가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를 시장구가 직접 위반을 했어. 그럼 누가 결정하죠? 시장구가 결정합니다. 시장구가. 이 부분도 이번에 신설 규정이 있어요. 신설 규정이.
지구 단위 교육으로 행위제한 건축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공 관리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또 요약집 없고 기본서 없어요. 문제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수험 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도시공 관리를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도시공 관리가 누가 결정하냐면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결정합니다. 네, 오래됐으니까 제가 외울 테니까 같이 따라합니다.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결정이 될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 관리 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 관리 계획은 하급기관이 결정할 수 없죠? 누가 직접 결정합니까? 국장. 그다음 용도구역도 좀 중요한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결정권 주면 다 풀어버리겠죠. 선거철 되면은. 그래서 누가 갖고 있죠? 국장.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는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입니까? 국가계획과 연계돼야 됩니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합니다. 마지막 한 개만 해보시죠.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 규제, 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결정거래관이 했죠. 결정거래관이 됐고, 그 다음 이제 협의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 시도지사 결정할 거야. 시도지사 위반된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는 결정 전에 관계되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정책결정 전 협의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위반된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정책결정에 대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장관이면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요. 시도지사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되고요. 시장 군수부지장이면 시장 군수장도 관계되는 행정기관장이면 협의해야 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이와 같은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니까 정책 결정이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죠? 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돼요. 그럼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정부의 장관이잖아. 장관급과 협의하면 돼요. 그럼 그 밑에 관계되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장관하고만 협의하면 된다니까. 중앙행정기관장하고. 그럼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장과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협의 안 해도 돼요. 이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쓰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는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도시위원회 신류침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신류침돼요.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시험을 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시험을 내느냐 하면은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는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는데 중요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만 하면 돼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될 대상 두 개를 제가 이어두라고 하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변경 결정 전에 협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거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입니다. 최초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 몇 번째로 최초로 위반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오해 복수를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요약집을 찾아드립니다. 자, 그대로 요약집을 위로 올리면 됩니다. 요약집을 그대로 위로 올리시고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오세요. 28페이지 저 위에 봅니다. 28페이지 요약집 보셨습니까? 저 위에 보면은 자 우리 방금 연습한 거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이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국장. 방금 외웠던 거 밑에 나와 있죠? 아주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 절차 1번이 뭐죠?
협의. 건너편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심의. 협의, 심의를 거쳐 넓게 보시라니까. 협의와 심의 절차로서 결정하게 되는데 협의 같이 봅니다. 협의. 읽어드릴게요.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국토교토부 장관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관계종합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돼요. 됐습니까? 협의 요청을 받으면 며칠 내에 의견서 제시해야 되죠? 30일 내에. 관계행정기관장은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내에 의견서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내려와요. 이번에 발표되어 있을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될 대상만 참 중요하잖아. 시도지사가 지금도 줄 것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전부 협의해야 됩니까? 국장과 직접 협의하면 됩니까? 국장과 협의하면 돼. 그리고 다음에 중요사항. 박스안에 몇 개 있습니까? 3개. 박스안의 기업부터 디귿 중 1개에 해당하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다 외우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아마 니엄번에 발표되어 있을걸? 니엄번에 발표되어 있을걸. 2개 외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개발장벽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결정 전 중앙정부 국토교통부하고 직접 시도지사는 협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대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잖아요. 그 해제된 지역을 그냥 둡니까? 시에서 개발해야 됩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했죠? 그 도시공관리계획 대전시장이 결정할 때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 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개발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하고 처음은 최초로 개발하기 위한 결정은 협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지정과 해제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까지도 누가 간섭하겠다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거기 잠깐 들어볼까요?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함이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거나 개발장고의 해제 이후 최초로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하면 되고 또 여기 보십시오.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에 있는 지방도시공이 심의구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중요상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해서 폐지되는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도 또 여기가 핵심인 거야.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보세요. 자, 심의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하는 심의 나와 있습니까? 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는 그 밑에 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되어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번에 또 신설 개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문제집 보세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문제집 오셔야 됩니다. 문제집 오셨습니까? 자, 10번 문제 같이 봅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맞죠?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시광역시의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무슨 시죠? 대도시. 대도시는 누가 결정합니까?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묶어서 우리는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3번 내려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가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죠. 그죠?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도지사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해요.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문을. 그 다음에 4번. 시가와 초중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다. 틀렸죠? 여러분, 시가와 초중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단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누가 결정하죠? 국장. 그렇게 되죠. 4번이 정답이죠? 많이 쏘가요. 5번 앞에 별표하고요. 5번 앞에 별표하고요. 신설 적어요. 신설. 요약집에도 없고 기본서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널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줄 것이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해당 누가 결정하죠? 지방 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게 추가된 거예요. 지방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누가 결정하죠? 지방군수에서. 거기에 보기 3번, 5번을 묶어요. 보기 3번하고 5번이 한 세트고 그것을 암기하시라고. 원래 3번만 있다가 몇 번이 신설인 거죠? 5번이 신설인 거라고. 그래서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합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3번, 5번 세트 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시험 나오면 3번과 5번이 정답을 결정하는데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정권자가 나오면 그게 정답 결정을 자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1번 오시고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여러분, 결정 절차 뭐가 있죠? 협의, 심의. 그 협의, 심의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관계행정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맞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누구하고 협의하죠?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야 된다.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2번. 위 1번의 경우 시도지사는 줄 것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까지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누가 협의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맞습니까? 네. 여기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에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누가 협의해야 됩니까? 국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죠?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11번에 2번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에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직접 협의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네요. 1번, 2번이 한 세트입니다. 1번이 원칙, 2번이 특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3번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중앙도시군의 심의를 제하고 맞죠?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군의 심의를 제한다. 이게 원칙이잖아. 4번 봅니다. 단 시도지사가 줄 것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줄 거예요. 기역 적어요. 기역. 그 다음 줄 것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줄 거예요. 줄 거고 니은. 기역과 니은을 결정할 때는 아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오 옮겼습니까? X.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치게 되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3번이 원칙이고 3번, 4번이 특례고 3번, 4번 묶어서 세트. 1번, 2번이 원칙과 예외 세트. 3번, 4번이 원칙과 특례 세트. 중요한 것은 몇 번이죠? 4번. 4번은 신설. 4번의 니은번이 2번에 신설된 거라니까. 그래서 4번은 별표 한 2개나 이런 게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냥. 지하철이고 대화 장소를 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줄 것이십시오. 협의 및 심의 규정에 따른 절차. 협의 및 심의 규정에 따른 절차니까 입안 절차입니까? 결정 절차입니까? 결정 절차죠. 이걸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 사항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될 때는 셋 중에서 뭘 생략합니까? 주민에게 정책 생략할 수 있고 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 결정 절차에 관한 절차 모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건상 기밀을 요한 사항이 정책으로 위반됐고 그것을 결정할 때 생략 가능한 절차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모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처음엔 쉬웠는데 가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10번하고 11번은 저와 같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이런 문제 시험지를 받으면 엄두를 낼 수 없는 문제예요. 엄두를 낼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연습 설명 듣고 같이 푸는 것을 계속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제. 네. 그 다음에 책장 넘기겠습니다. 12번. 국토교육법상 시도지사가 도시공원 관리를 결정할 때 미리 국토교도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아까 했죠? 네, 틀린 것은. 국토교도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될 대상,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위반된 도시공원관리계획의 변경. 맞습니까? 아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위반된 도시공원관리계획 누가 위반합니까? 국장이 위반하잖아. 국토교도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원관리계획 변경 결정전 누가 위반해야 되죠? 국장. 맞네요? 맞죠. 2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공원관리계획. 이건 낯설죠? 넘어가요. 3번.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공원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국장과 협의 대상 맞죠? 맞네. 4번 내려옵니다. 둘 이상의 시도입니까? 시군입니까? 시군.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은 국장의 위반 대상입니까? 시군에 걸쳤으니까 도지사입니까? 도지사가 위반한 것을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공원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국장과 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맞죠?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공원관리계획 변경 결정할 때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해야 되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5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한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공원관리계획은 결정 전 국장과 협의 대상 맞죠? 그러면은 2번 지문을 우리가 굳이 안 외워도 답찬되는 문제가 없었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4번. 3번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휴식 후에 27번 문제, 27페이지 제5조를 받아갑니다.